예,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 의혹이 일파만파해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밝힌 가운데 오늘 서울시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파상 공세가 예상됩니다. 한편 한국당 조강특위의 전원책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당내 끝장 토론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성사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정치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두 분 오늘 아침 조간 보셨겠지만 서울교통공사 이 고용세습 논란이 일면을 장식을 했습니다. 글쎄요, 내용도 사실 이게 충격적인데 여러 가지 의혹들도 또 다른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한국당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조사까지 얘기 나오는데 공세를 할 모양입니다. 지금 이제 서울시 국감이 막 시작이 됐는데 상당하게 이제 쟁점이 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변호사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기본적으로 아마 한국당에서 프레임이 같습니다. 권력형 뭐 채용 비리다, 아니면 권력형 일자리 약탈이다. 핵심은 이제 권력형이라는 겁니다. 권력이 개입돼 있느냐. 예.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예. 근데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으로 보면 그러니까 노조 측에서 오히려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아니다. 노조 내에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 거라서 이게 권력형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국가 권력이라든지 지방 뭐 박원순 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관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이제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뭐 보좌관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면 기본적으로 국가 권력이라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했던 거라 저희 당에서 이제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으로 보면 뭐 국가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장이 직접 관여했다는 부분들은 드러나고 있지 않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일단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고 아마 이게 저는 수사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수사까지로 가면 그 다음에 만약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국정감사로 가는 게 맞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국정감사로 가면 실체가 오히려 밝혀지지 않고 정치 공방으로 흐를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교통공사 직원 1912명이 친인척입니다. 친인척 중 108명이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한 뒤에 올해 3월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그중에 이제 자녀도 있고요. 아내도 있고요. 근데 아내는 그러니까 이걸 담당했던 인사처장의 아내는 사실은 2001년부터 일을 했었는데 그 108명 명단에서 누락을 시켰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게 고의든 아니든. 그래서 인사처장이 이제 직위 해제가 된 상황이고요. 그 심각하게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는 그 고용이 세습됐다. 지금 청년 실업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용을 그 세습했고,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직원이 언젠가는 이제 정규직이 될 테니까 그 전에 이미 내 주변에 있는 친인척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입사를 시켜서 정규직 전환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 일부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한 직원 중에는 과거 통진당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교통공사 노조 자체를 민노총에 가입시키면서 안에서 강경투쟁을 했고, 그리고 그 노사 협상을 하면서 뭐 폭력까지도 행사하는 데 앞장섰다. 이런 의혹들을 이제 자유한국당이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오늘 그 서울시 국감에서 유민봉 의원이 얼마나 더 많은 의혹들을 제기할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많이 어제 김용태 총장이 얘기한 것 이상으로 더 많은 의혹들이 좀 나오고, 지금 현 변호사 말씀 주신 것처럼 거기에 권력이 개입했다라는 결정적인 의혹들이 좀 더 나와야 될 텐데 오늘 서울시 국감을 아마 좀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권력 개입도 문제지만 사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묵인했다라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렇죠. 박원순 시장이 묵인을 했다 때문에 오늘 이제 또 국감장에서도 박 시장에 대한 굉장한 공세가 예상이 되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아마 이 내용을 보시면요, 이 얘기가 먼저 나온 건 예전에 우리 스크린도어에서 비정규직 그 청년이 사망하면서 일단 뭐 정규직화 하자 했는데 바로 정규직은 한 건 아니고 이제 무기계약직화 했습니다. 근데 무기계약직 중에서 다시 또 이제 정규직화를 한 건데요. 어쨌든 이제 절차적인 문제는 저는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절차적인 공정성은 청년들이나 특히 이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이번에 우리 뭐 야구 대표 문제도 있지만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결국은 아마 박원순 시장이 묵인했느냐 안 했느냐는 아마 그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화하면서 시험을 치르게 됐었습니다. 시험을. 왜냐하면 그 노구가 있었거든요. 헌법소원까지 갔었습니다. 정규직한 분들이 우리는 시험 통해서 왔는데 그럼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 됐다가 바로 정규직화되면서 시험을 안 치르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시험을 치렀는데 이제 합격률이 이제 90%가 넘었거든요. 94%가 그렇죠.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시험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럴 때 박원순 시장이 시험을
한번 할 거 뭐 안 하려고 하다가 했다든지 아니면 뭐 내년에 할 거를 올해 했다든지 이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조 측에 이걸 어느 정도 이제 수용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파고 들어가 같긴 한데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박원순 시장은 저는 선의를 갖고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 스크린도어 문제가 됐을 때 아니 비정규직 청년이 이렇게 힘들게 라면 갖고 다니면서 먹으면서 힘들지 않느냐, 정규직 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뭐 무기계약직과 또 정규직 차별 아니냐, 그 선상 결국은 정규직으로 들어온 분들과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됐을 때 어떤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시험이라는 절차를 거치려고 했고 박원순 시장도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뭐 시험을 처음엔 거치지 말자 그랬거든요. 근데 어떤 시험이라는 절차를 거치고 이래서 현재까지는 보면 박원순 시장은 기본적으로 선의로 지금까지 온 것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이 박원순 시장하고 이 통진당하고 좀 엮으려는 것 같아요. 저는 국감에서. 왜냐하면 그분들이 뭐 통진당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뭐 이렇게 가입할 때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두 분이 예전에 통진당 경력이 있었다. 어찌 보면 이제 박원순 시장과 통진당과 사전에 뭐 약간 기획된 게 아니냐. 그래서 뭔가 좀 색깔론을 가려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가면 좀 그 국감에서 쟁점화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철저히 절차적인 문제. 그 부분은 정치 공세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체를 밝혀야 된다. 이렇게 가서 하는 게 오히려 청년들이나 아니면 국민들에게 더 호응이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한국당이 국정조사를 한다고 하면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 건지, 만약에 또 그 증인 채택 관련해서 또 복잡해질 거고요. 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지금까지 김용태 의원이 어제 제기한 의혹만 가지고는 국정조사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민봉 의원이 그 더 많은 얘기들을 그 끄집어내서 그리고 그 박원순 시장 내지는 이 관리 책임 문제 등등에 대한 의혹이 더 제기가 된다면 모르지만 지금 상태로는 일단 여당이 받지를 않을 거고요. 야당도 현재까지의 의혹만 가지고는 이걸 다 잘 불려갈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국정조사까지 가기에는 현재 상태로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국감이 바로 기재위입니다. 뭐 기획재정부가 대상인데 뭐 그동안 계속 기재위에서 파행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파행일 것인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도 오늘도 뭐 비슷한 방향 갈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법적 분쟁이 서로 맞고발을 한 상태에서 또 그 상대방을 통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자료 요청을 하고 이게 사실 서로 고발이 안 됐으면 맞는데 어쨌든 법적인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검찰이나 법원에서 할 얘기를 지금 국감장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심재철 의원이 정당하게 하려면 사퇴하고 그다음에 정당하게 임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기재위에서 계속 지금까지 어쨌든 새로운 더 나올 게 없어요. 예를 들어 심재철 의원이 새로운 내용을 폭로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내용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 지금 같은 공방을 하고 있거든요. 시즌 2, 3까지 가고 있어서 아마 오늘도 저는 심재철 의원이 사퇴하지 않는 한은 그대로 갈 거다. 이렇게 오늘 보고 이제 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출장 와서 처음으로 이제 국감장에 나오는데 사실 거시경제 문제와 재정정책 관련 국감을 다뤄야 될 상황인데 오늘 이제 금리도 동결됐어요. 이 부분은 놔두고 나서 이제 심재철 의원 관련해서 비공개 재정정보 공개 유출 사건을 관련해서 또 다투고 그 문제가 반복이 된다면 글쎄요, 기재위 국감은 완전히 이번에 정말 썩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대정부 질문 때도 그 아까운 시간을 저렇게 낭비하느냐라고 하면서 저희가 한번 지적한 적이 있었잖아요. 오늘 내일 이전 기재위에 관한 기재위감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상당히 다루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국민들은 경제 상황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 쓰여져야 될 그 예산에 대한 용처에 대해서도 여러 논란들이 있잖아요. 해야 될 게 많은데 여전히 정보 유출 건을 가지고 이렇게 다툼이 있고 그다음에 그 위원 자격 논란으로 파행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이 좋게 보지는 않을 거고요. 이 상태로 지나간다면 또다시 그 결국에는 좀 피해보는 거는 국민들만 피해보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김동연 부총리 직접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그 파행되지 않고 좀 진행되면 예전처럼 또 이렇게 감정적으로 서로 부딪히는 일들이 생길까 우려도. 자, 말씀 잠시 전에 드렸죠. 저희들이 지금 이 시각 서울시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비리 의혹을 둘러싸고 야당의 십자포화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을 들어보도록 자격증을 하겠습니다. 소지한 여부가 어느 정도 그 판단 기준이 될 텐데 이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있는 이들의 자격증 보유 실태를 보면은 금년 3월 31일 기준으로 3월 1일 기준으로 66점
66% 정도 됩니다. 66.7%. 그러니까 금년 3월 기준이니까 2016년 9월, 12월에 그 자격증 보유 기준은 5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굉장히 부족한 것이죠. 그리고 면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 이 의혹을 해석하려면 면접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 식당, 찬모, 세탁소 등 일반 업무직에 종사하는 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채용을 하는가? 정말 이 부분이야말로 채용 과정에서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 너무 관여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공정성 특혜의 시비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도 공정성이 문제입니다. 지금 정규직 채용 절차는 이런 필기 시험만 이 밑에 보십시오. 얼마나 전공 시험이 엄격하고 영어가 있고 직무 능력 검사까지 합니다. 그런데 금년 3월 1일, 7월 1일 정규직 전환 시험을 보면은 노조가 100% 합격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실제 응시한 233명 중에서 218명, 합격률이 93.6%입니다. 직무 교육을 실시해서 안전을 좀 확보하겠다고 그랬는데 직무 교육을 사용자 측과 노조가 합의해서 이것을 직무 교육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필기 시험의 내용이 얼마나 난이도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일반 정규직의 경우에는 451명 모집에 29,724명, 66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일반 전형의 경쟁률에 비해서 지금 무기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얼마나 특혜를 받고 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규직 전환하는 그 과정에서 오후 시간 1분 빼겠습니다. 1분만. 네. 네. 여기에 보면은 노조의 중집회의 실무 협의 결과를 보면은 밑줄 친 부분이 있습니다. 탈락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시험을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정도로 지금 노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보면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규직 전환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안전 업무 무기직으로 선취업했다는 그런 의혹이 있어서 이제 그걸 확인하려고 한 것이고요. 전현직 임직원 중에서 친인척 규모가 지금 얼마나 되는지 그 조사 결과에 응답이 매번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6일 우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그 자료하고 지금 금년 5월에 조사된 자료의 그 차이가 너무 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후에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증인으로 해서 팩트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우리 서울교통공사 더 넓게는 예, 지금 이 시각 서울시청에서는요 국회 행안위의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쟁점으로 부상해야 될까 할까요?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의문을 제기했던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자료 요청이 좀 미흡하다 이런 질타가 있었던 것 같고요. 채용 기준, 전환직 전환 관련 채용 기준 이야기 그리고 정규직 전환 시험의 어떤 문제성 이 문제들을 지적하는 걸 모습을 저희들이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잠시 좀 이야기했는데 네네. 그런 부분이 계속 다뤄지고 있고 오후에 사장을 불러서 지금 추궁을 그렇죠. 하겠다. 또 자료도 네. 좀 더 부족하더니 많은 걸 좀 달라 이런 네, 이야기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한 가지 제가 조금 더 추가하고 싶은 게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어쨌든 아까 우리 다 말씀드렸습니다. 합격률이라든지 경쟁률 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좀 전제가 됩니다. 실제로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화되기 때문에 지금 정규직화 전환 비율이 친인척이 8%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럼 아까 잘 지적하는데요. 실제 임직원 중에 몇 명이 친인척이 있느냐. 그다음에 계약직으로 들어오는 직원들 중에 실제 몇 프로였는데 이분들이 더 정규직화될 때 혜택을 받았는지 이런 걸 따지려면 아까 잘 지적하셨는데요. 전체 임직원 그다음에 계약직 중에 임직원 친인척이 몇 프로냐 이 비율을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민봉 의원이 이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한 거 보면은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데 있어서의
그 채용 기준의 객관성을 많이 얘기를 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친인척 직원들의 채용이 규모가 얼마나 예.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했는데 어제 그 자유한국당에서 기자회견 한 내용, 그다음에 오늘 아침 조간에 쭉 나온 내용의 그 각각 데이터들이 아마 그 서로 간에 틀린 것 같아요. 유민봉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과 그다음에 교통공사에서 답변한 내용이 좀 틀린 것 같고 지금 그 유민봉 의원 질의한 거에 보면은 작년부터 아마 이 건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던 예, 것 맞습니다. 같죠. 그러니까 그 작년에 그 교통공사로부터 받았던 자료와 지금 밝히고 있는 자료가 틀리다 이런 것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예. 어찌 됐건 관건은 그 과정 중에서 그 특혜성이 얼마나 있었느냐. 그다음에 그 뭐 노조의 요구도 많이 나왔으면 노조의 그 지나친 요구가 있었느냐. 아니면 정말 그 심각하게 이 채용상에 있어서 고용 세습이라는 예. 용어를 붙일 정도로 엄청난 일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용세습 논란, 고용 대란 속에 터진 폭로기 때문에 그만큼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기재위 국감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요, 국감에서도 이게 이슈가 됐었죠. 박용진 의원이 터뜨렸던 부분들, 사립유치원 비리 사건. 방금 전에 유은혜 교육부 총리가 이제 오늘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어떻게 이제 결과를 도출할지 단호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반신반의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걱정 많이 합니다. 네. 폐원하겠다, 집단 휴원하겠다 네네. 그런 요청까지 지금 생기지 네네.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번 일에 대해서? 이게 지금 굉장히 법적으로 곤란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듯이 이게 네. 현재까지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방식이 이제 직접 지원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부모들한테 카드를 그 아이사랑 카드를 주면 그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럼 이게 보조금이냐 지원금이냐 이런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돈을 학부모가 결제를 하면 개인적으로 자기가 받는 돈과 국가 부모를 통해서 받는 돈이 섞이거든요. 섞이게 되면 이게 횡령죄 처벌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지금까지 쭉 있었습니다. 예. 혼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특정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건 기본적으로 이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이 처벌이 이게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한유총에서 이야기하는 제도적 미비 때문에 자신들이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입니까? 얘기 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 뭘 얘기하냐면 부모한테 직접 돈으로 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돈으로 주면 자기들은 그냥 원비를 받는 식으로 받겠다. 그렇게 하면 감사도 안 받게 되고 형사처벌도 안 받게 되고 환수도 안 되는 거거든요. 개인 돈을 받는 돈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그동안에 어쨌든 이 보조금이라든지 지원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용도로 썼을 때 처벌이 안 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그리고 예전에 서울시에서 이 급식 문제 관련해서 공개를 했을 때 서울시가 손해배상 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립유치원 쪽에서 저는 잘 알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응을 잘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근데 지금 이제 뭐 공개금지 가처분이라든지 뭐 손해배상 명예훼손 하겠다는데 저는 이건 성립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예. 공개금지 가처분이라는 거는 공개하기 전에 하는 거예요. 비리 유치원의 그렇죠. 명단을 공개하는 공개한 거군요. 거는 이미 공개를 해버렸거든요. 그럼 이제 가처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 소송이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국정감사, 어쨌든 감사 기관 중에 나온 것이고 공익 목적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예훼손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법적 그걸 이미 이제 예고한다는 게 저는 국민들한테 공분을 사기 충분하다.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횡령적으로 처벌이라든지 아니면 이거를 뭐 환수한다든지 이런 게 불가능하게 돼 있다. 예. 그래서 이 제도적인 허점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런 논란은 계속 반복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 이전에 사실은 이게 혈세잖아요. 그리고 무려 10조나 들어갔던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이제 저쪽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봐야겠습니다만은 그 법리 검토 이전에 저는 그 국민들이 도저히 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어제 한유총에서 이제 사과를 했죠. 그런데 보면은 영혼 없는 사과 같아요. 앵커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송구하다고 하고 사과한다고 그러고 향후 노력한다고는 했지만 돌아서서는 그 강경 대응하자고 그러면서 박수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지금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유총리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비대위 체제로 다시 거기가 진행이 됐는데 비대위 구성 자체가 굉장히 강경파 일색으로 예.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자꾸 이렇게 하면은 폐원하겠다. 요즘 그 로또 당첨만큼이나 어렵다는 사립유치원 문 닫으면 아이들 어디 보내요. 예. 그러니까 거의 협박 수준의 상황까지 가고 뭐 MBC 그다음에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법적 그 공방을 벌리겠다고 얘기하고 나오는 게 그 저는 용인되거나 아니면 법리상 문제가 있어서 이들을 단죄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제도 보완해서 그리고 그 교육부 당국에서 다음 주 운전 종합 대책을 내온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거기서 강경한 대책을 좀 만들어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예. 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엊그제 사실은 그 동탄에 이제 모 유치원 원장님이 뭐 부모들이 가니까 이제 119 실려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이제 사과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파면 다 썼는데 이제 자기 뭐 아는 분들하고 자기는 이제 실장으로 이제 실질적인 운영을 했었는데 눈물 흘리면서 사과하는 모습 봤을 때 학부모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당신의 처벌이라든지 아니면 이걸 원하는 게 아니다. 이걸 좀 투명하게 운영을 해달라. 그 부모들 입장에 이해 가거든요. 당장 수백 명이 갈 데가 없게 그렇습니다.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이 사립치료연합회에서도 이분에 대해 공개적인 사과를 하고 저는 그분 원장님이 잘했다고 봐요. 금액도 굉장히 컸고 어찌 보면 모든 지금 비리 의혹에 뭐 우리가 나오는 문제들이 다 저분의 예로 든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도 받아들이고 앞으로 투명하게 운영했다고 약속을 했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맞다. 이거를 법적 대응을 하고 지금 뭐 표현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오히려 더 학부모들의 공분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 동탄 유치원 원장님의 사례를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진정한 사과와 좀 개선의 의지가 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국감에서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사실 알찬 좀 내용들이 있어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때문에 이제 중간으로 좀 접어들면서 국감 스타 의원들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박용진 의원을 비롯해서 또 유민봉 의원도 이렇고 좀 여러 의원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꼽으시기에 좀 어떤 의원들을 좀 꼽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반전 국감이 지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도드라지는 이슈가 아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다뤘던 그 박용진 의원의 사립유치원 건, 오늘 전 유민봉 의원이 얼마나 더 파헤칠 수 있는지 서울시 교통공사 그 비리 문제 이런 것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바른미래당의 김동철 의원도 대기업 그 세습 맞습니다. 예. 문제 가지고 많이 했었죠. 그래서 한 뭐 이 정도 의원들이 보이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더 그 오히려 좀 그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던 의원들이 더 이렇게 딱딱딱 기억이 예. 오는 것 같아요. 선동열 감독을 증인으로 채택했던 손혜원 의원이나 아니면 벵갈 고양이 데리고 왔던 김진태 의원이나 예.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의 인식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북한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 연일 말씀하고 계신 송영길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이번 국감에서는 확 들어오고요. 박용진 의원과 말씀드렸던 유민봉 의원, 김동철 의원 몇몇 분 빼고는 이렇게 도드라진 국감 스타가 안 보인다는 아직은 좀 아쉽다라는 아쉬운 의견이시네요. 예, 그런 예.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제 중반전이니까 좀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요. 어제 광주로 갔었잖아요. 예. 보수 통합은 인위적으로 안 된다면서 야권 공조가 먼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황교안 전 총리를 만났고요. 오늘 이제 원희룡 제주지사를 만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입 이야기를 할지 원희룡 지사는 선을 그었어요. 글쎄요. 뭐 영입 작업도 계속 되고 있는데 당내 분위기도 그렇고 외부 시각도 그렇고요. 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김병준 위원장님이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이분이 기본 뭐 비대위원장이라면 우리가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뭐 가치 정립이라는 인적 청산이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광주 방문은 뭐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어쨌든 반상 그다음에 뭐 있지만 통합이라든지 영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언론에 이렇게 막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의견도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언론에 다 알리고 하면은 그분이 절대로 들어올 리가 없죠. 이미 다 만나니까 그러면 만나서 언론에 나오는 게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김병준 위원장님이 굉장히 민감하게 하는 반응은 저는 한 두 번쯤 봤어요. 홍준표 얘기 나왔을 때, 김무성 얘기 나왔을 때 되게 민감하시더라고요. 민감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경쟁자로 느낀다는 얘기거든요. 자기가 어느 정도. 왜냐하면 자기가 경쟁하지 않은 사람 민감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나오든 말든. 근데 그래서 그거는 되게 민감한데 지금 진짜로 이제 비대위원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좀 중구난방인 것 같아서 김병준 위원장님이 뭐 대권은 모르겠지만 당권이든 어쨌든 이 당내에서 뭔가 하시려는 생각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조광특위 전원책위원은 또 이번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당내 좀 끝장 토론을 벌이자라는 제안을 했거든요. 이 제안 과연 성사될 수 있을 것인가? 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그닥 거절하는 듯한 의사는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그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임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비대위나 조광특위나 지금 각각의 해야 될 기능과 전달해야 될 메시지들이 굉장히 혼재돼서 나가고 있어서 비대위는 뭐 하는 곳이고 조광특위는 뭐 하는 곳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무슨 뭐 조광특위에서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하자고 제안하는 게 어떤 의도와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그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그 자유한국당 내 중진들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같이 하고자 하는 그 주변의 다른 당이나 아니면 지금 그 무소속으로 있는 분들의 생각들을 이렇게 보면
과연 저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 만큼 토론이 가능할까라는 데는 지극히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일부에도 오늘 조간에도 좀 소개가 됐지만 그 자유한국당 내 중진 의원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 반응을 보이는 거 보면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과연 될 수 있을까? 근본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보수 야권의 정비가 아직은 요원해 보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